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정부는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주요 국정 현안과 함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평창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주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한 단일팀 출전은 한반도의 해빙을 시동하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평창의 겨울이 한반도의 봄을 이끈 것입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결의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면서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광복절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제 6월 12일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1년의 고위 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처럼 거대한 변화는 남북관계와 국제 기류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내의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도도하게 형성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은 사회 곳곳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왜곡을 시정하며 공정과 정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새로운 철학에 따른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4월까지의 누계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과 복지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월 14일 현재 192만 명의 노동자와 56만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급 액수를 올리고 지급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고 아이 돌봄과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많습니다.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도, 노동자들의 삶도, 주부들의 살림살이도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를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이번 추경의 요인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 2천 명으로 2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취업이 몹시 어렵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은 11.6%, 체감 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 일자리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청년 취업의 곤란에는 몇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인 고용 없는 성장을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증폭시키며 고용 증가를 과도하게 억제해 왔습니다. 한 평가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들은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55% 늘었으나 고용은 겨우 1.8% 늘렸다고 합니다. 지나친 임금 격차도 청년 취업 증가를 가로막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에 미치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넘을까 말까 합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일자리의 수급 불일치를 키웁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문제가 청년층의 취업을 압박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자녀들인 에코 세대가 취업 연령에 접어들었습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 2016년에는 328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39만 명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상태를 방치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 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 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몇 가지 배경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 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 실업과 연쇄 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 위축이 심각합니다.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조선소 가동 중단에 자동차 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청년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 9천억 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에 1조 원 등 모두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그리고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 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 잉여금 2조 6천억 원과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금년의 초과 세수를 활용하지도 않았고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과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최근 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 직장의 급여 수준과 고용 형태가 그 사람의 10년 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로 다른 기회를 기다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 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사, 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천 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1,500개의 기술혁신 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 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천만 원씩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천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우수한 민관 협력 창업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한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3조 1천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망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 취업도 돕겠습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해외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 유망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천 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을 찾도록 노력했고 그 가운데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 휴업,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2천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 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해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을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 관광업 등 보완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지역 내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 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 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비 2조 9천억 원은 올해 본 예산의 청년 일자리 사업비 3조 원과 비슷한 액수이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비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경 사업과 함께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제도 개선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투입하면 에코 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 명 내지 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고 청년 실업률도 1 내지 2%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추경 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들도 추경을 편성하고 사업도 신속히 집행됩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 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 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건설 근로자 고용 개선법 등 경제 분야 민생 법안의 입법이 시급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물관리 1호나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기능 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